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는 서울시의 개발 핵심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성산동과 구로구 구로동, 도봉구 창동, 광진구 자양동에 대한 소식들 준비했는데요. 집대성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소개해드리는 지역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초안의 폐지와 임대차 보호 입법의 폐지, 그리고 종부세 폐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상 이제 종부세 폐지로 인해서 부유세라는 그런 명목 하에 국세로서 이제 세금을 납부했었던 종부세의 폐지로 인해서 좀 그런 기대감들이 나다 보니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한 이런 거래량이라든가 또는 매매가 계속해서 올 4월달, 5월달까지 계속 4천 건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종부세의 그런 혜택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서 결정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초안 역시 재건축이 지금 현재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서 자기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 재건축에 대한 부담감들이 또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에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그 강동구 지역의 3만여 건 정도의 공급 물량을 제외하고는 올해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공급 물량이 채 6천 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서울의 신축 공급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더딘 속도에 따라서 공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초안 역시 폐지에 대한 힘이 좀 실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빌라 거래 그리고 또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대차 보호 입법에 대해서 이제 폐지론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2년의 토탈 4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치의 임차료를 실질적으로 전세에 반영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다 보니까 빌라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돼서 그런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올 상반기에 변화되어 있는 임대차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차 보호 입법의 폐지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는 예전에 그런 시스템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년밖에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오히려 더욱더 많은 매물들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높아지게 된다면 전세값의 그런 안정화 그런 현상들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이런 아파트로 수요가 몰려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이런 불균형들을 좀 빌라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균형적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부의 대책들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좀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발빠르게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서 올 하반기에는 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좀 나타나길 좀 희망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이제 빌라 시장에 대한 강세들이 올 하반기, 그리고 또 신축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든가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좀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재개발 투자처, 그리고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지역들을 좀 모색해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니까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공급은 점점 줄어들고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떤 지역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이내 거리입니다.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마포구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연트럴파크와 인접하고 있죠. 경의선 숲길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경의중앙선과 6호선 모두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성산동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의 투자처로서 한강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투자 가치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투자 금액 또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점점 재개발의 단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물론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 시행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그 기간들이 단축된다라는 장점도 있겠는데 뭔가 초기 투자처의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 같은 경우는 약 2억 원 내외로 재개발 투자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적으로 보시더라도 성산동은 한강과 굉장히 가깝게 연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한강 라인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공원이라든가 또는 주변에 하늘공원, 난지 캠핑장이 위치하고 있는 뭐 월드컵 공원 그리고 평화의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트럴파크, 경의선 숲길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공원 산책하시거나 또는 공세권, 뭐 친수환경, 숲세권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용이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차량의 진출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부 순환도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순환도로를 따라서 서울을 이제 관통할 수 있는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강변북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또 한강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다.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 노선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역이 더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가자역, 경의중앙선이죠. 가자역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동에서는 이제 지하철을 따라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는 공항철도가 또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합정역으로 이동을 하게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된다면 2호선을 따라서 5호선이라든가 또는 2호선 서울을 회선하는 노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산동의 동쪽 부근으로 서울 중심지 이제 서대문구 라인으로 이동을 조금만 해보시면은 대학군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서강대학교 그리고 홍익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대학가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대학생들의 수요 또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업무타운을 필두로 해서 대학가를 끼고 있는 부동산 가격들은 안전하게 임대차 시장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변에 많은 대형 업무타운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상암 DMC, 방송국과 IT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요. 성산동에서는 단 2정거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 DMC까지는 3분 거리에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서남 쪽으로는 이제 마곡지구가 있죠. 발산, 마곡나루역 까지는 이제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아래쪽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국제금융지구 영등포 여의도까지는요 16분 거리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노선들이고요. 굉장히 가깝게 대형 업무타운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과 그리고 서울 CBD 지역, 서울역 지역까지도 단 13분에서 10분
10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마포구가 살기 좋고 거주하는 데에 그런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전입 세대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투자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남양 라인을 바라보는 한강뷰를 바라보는 아파트로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시면은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 성수동 라인의 옥수동이라든가 금호동처럼 한남동처럼 이곳 라인들도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앞으로의 향후 아파트 시세 가치는 20억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모아타운 2차 사업지로 선정이 됐었던 성산동 160번대 일지 이곳 일부 지역들은 바로 인근에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지금 재건축이 들어갈 예정이고 이곳도 재개발이 들어갈 예정인데 투자처로서는 지금 모아타운 사업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파트가 같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라면 대규모의 그런 랜드마크를 조성할 수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같이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아타운 사업지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투자 금액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억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하시고요.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억 원 내외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물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뭐 관리처분 이전 단계까지의 단계가 진행되면서 투자 금액이 7, 8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약 2억 원 초반대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과정이 굉장히 극초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지금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성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A1구역부터 시작을 해서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눠서 소규모로 모아타운은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함께 진행되기에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각각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전체가 이제 단계나 사업 시행 속도는 좀 다를지언정 개발이 전체 다 묶였었을 때 2663세대가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을 통해서 그런 조합원들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 재개발 사업이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성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나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한창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위해서 또 동의율, 동료차 지금 현재 개발을 빨리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래되어 있는 구축들도 많이 있고 신축들도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재개발이 됐었을 때의 조합원 지휘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상암동의 롯데 복합 쇼핑몰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상암동 인근 지역은 모두 복합 문화 상업 시설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수색역 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롯데몰이 이 주변에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그렇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몰 조성 사업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쇼핑이라든가 또는 뭐 영화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문화 공연이라든가 복합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그런 계획들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산동의 투자 포인트 지금 현재 모아타운 2차 사업 선정이 되고 나서 관리 계획이 완료가 됐다. 올해 말까지 올 3월 달이 됐으니까 내년 3월까지 이제 80% 동의율만 진행이 되면은 단계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2, 3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재개발이 완성되면 2336세대 대단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대규모 대단지, 소규모의 그런 그 아파트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지로 구성이 되면서 굉장히 그런 아파트 주변 인프라들도 굉장히 좋아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업무 시설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지하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데요. 뭐 2호선이라든가 6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 지하철 20분 이내에 모두 대규모의 업무 시설 5군데를 다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간선도로가 이제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도로뿐만이 아니라 강변북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또 서부간선도로까지 성산대교를 따라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서남권, 서부권 라인에서도 교통편이 가장 좋은 지역들이 이곳 상암 또는 마포구, 성산동 이곳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량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공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공원, 월드컵 공원, 뭐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축구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공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장 뭐 이런 공세권들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에 성산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 지금 현재 대규모 업무타운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3분 거리에는 상암 DMC가 있어서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임대 놓기 좋다라는 것이죠. 뭐 직접 출퇴근을 하신다 하더라도 굉장히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뭐 서강대부터 시작을 해서 연대, 이대, 홍대, 대학생들에 대한 임차 수요도 풍부해서 지금 투자 시기에 임차 수요 풍부한 모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지금 5억대입니다. 5억 초반,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다용도실 하나 이렇게 해서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준신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6년차, 7년차, 10년 이내로 된 신축이기 때문에 뭐 관리하시거나 또는 뭔가 투자를 해놓고서 뭔가 수리하시거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대로 좀 깔끔하게 투자로 놓을 수 있는 시세가 될 것 같고요. 전세 시세는 3억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투자 금액은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자, 투자 단계가 재개발 투자처에서의 이 정도 금액대의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혹시라도 이제 월세를 놓으신다 하실 경우에는 임대가 이제 바뀔 때 그때 월세 투자로 가능하시고 또는 직접 입주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재개발 투자처에 이런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마포구 성산동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일단 경의중앙선, 가좌역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한정거장만 지나면 상암 DMC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보거리에서 6호선 마포구청역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용산의 업무직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또 아래쪽을 보시면 공항철도나 2호선이 이용이 가능한 홍대 입구역까지도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대장홍대선이라는 호재 소식도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2030 세대 유입이 굉장히 많고 수요가 항상 꾸준한 곳입니다. 근처에 홍대를 비롯해서 뭐 신촌권의 대학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꾸준하게 이동하는 곳이고요. 맛집이나 카페, 이런 쇼핑 문화시설들을 경의선 숲길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이고요. 지역의 시세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구로구라는 지명을 들으면 가장 먼저 공장지대를 떠올릴 만큼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인데요. 하지만 최근 이곳이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와 활발한 개발로 서울 서남권의 대표 지역으로 떠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 함께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공업 지역 영등포 여의도 라인들과 그리고 신도림, 구로역 인근 지역들이 중공업 지역으로 이제 공업지대도 있고 또 주거 지역도 있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좀 용도가 구성되어 있었었는데 구로역 인근 지역들 용도 상향과 인센티브 적용들이 같이 함께 용적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구로역 인근 지역에는요. 재개발, 구로구는 지금 재개발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신속통합기획뿐만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들이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역세권 인근 지역들도 재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하구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 사업, 역세권 시프트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역시 굉장히 다른 지역 재개발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곳에 비해서 노후도가 훨씬 더 좀 심화되어 있고 이런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개발하는 데 적합성들을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자체가 붙어있는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개발 단계가 좀 진행이 된다면 이 주변 지역들도 인근 시세, 재개발 지역들의 시세와 함께 더불어서 급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구로역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지 재개발 투자처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는요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그리고 신도림역까지 가면은 또 현대백화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역과 현대백화점은 한 정거장인데요. 신도림역은 앞으로 GTX B 노선이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신도림 역세권의 GTX 파급력을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업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초중고 밀집 사업지가 초중고 밀집 지역들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아파트들에서의 그런 거주 환경들도 굉장히 쾌적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리공원이라든가 또는 도림천이 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역에서 공원 이용, 도림천 이용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업무타운까지도 지금 접근성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G밸리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G밸리가 있고요. 이곳에 많은 업무 시설들 그리고 사업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을 따라서 이동하시면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이동 거리도 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는 서울역까지의 1호선 라인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로동에서도 대형 업무타운까지의 접근성들이 굉장히 편하게 1호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서부간선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데요. 차량으로 서부간선도로 이동을 하시면은 지하화가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이곳 충청권까지의 그런 접근성들도 고속화 도로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안산선도 이곳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설되는 광역교통망들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곳 극심한 노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노후된 것도 노후된 건데 불편함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제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했었을 때도 골목길들 진출입이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골목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또 자연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집안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침하가 되어 있거나 인프라 시설들, 뭐 수도, 전기, 가스 모든 것들이 잘 공급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이라든가 리스크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집된 이런 주택 지역들에서는 이제 재개발 사각지대라고 해서 개발들을 발빠르게 좀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주택들이 밀집된 곳에 대한 재개발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재개발이 좀 추진되고 결정이 되고 동의율이 올라가고 재개발이 시행된 곳들 보시면은 다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접도율과 비례율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도 재개발이 충분히 앞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뭐 모아타운도 가능하고요. 뭐 신속통합기획, 뭐 주민참여 사업으로도 가능한데 가장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정비 사업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용적률을 체계적으로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 지역에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역세권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생기게 된다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에 재개발을 했었을 때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아타운, 지금 구로동에는 이곳이 가장 먼저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재개발, 모아타운 사업지들,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지들, 구로동이 구로구가 굉장히 이런 재개발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저밀도 빌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조금 서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개발이 좀 늦었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앞으로의 그런 개발 가능성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입니다.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 2개, 넓은 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는 4억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는 2억 중반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자, 투자 금액 차이가 1억 중반대입니다.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전세가 여기는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좀 잘 맞춰진다라는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신축이라는 점에서 좀 투자하시는 데 그런 편리성들, 그리고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소형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또는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개별과세가 다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좀 보실 수 있는 소형주택 빌라, 특히나 그냥 빌라가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차익이 생길 수 있고 매도했었을 때의 그런 투자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충분히 이런 매물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하는데, 빌라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적합성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로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지역 웨이버스 복지도로 짚어볼게요. 자, 일단 지적도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준공업 지역인데요.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이 될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로역 인근에도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만 또 신도림역, 가까운 신도림역에서도 인프라를 좀 누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호텔 등을 도보권에서 이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집을 선택할 때 병원이 가까운지도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대 구로병원이 일단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차량을 통해서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의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역 보면서 궁금하신 점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 소개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양적 8번 출구 인근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시가 도시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9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보정 개소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또 부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면 어떤 내용들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재개발 사업들, 재건축 사업들의 그런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공급들이 계속해서 축소되어 있고 물론 외부적인 영향들도 굉장히 많죠. 뭐 PF 대출에 대한 그런 규제와 그리고 또한 사업성의 그런 악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의 그래프를 계속 그려가면서 시기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이고요. 내년, 내후년에는 공급 부족은 확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통용될 수 있는 뭐 지금 사는 게 가장 싼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조정된 저평가 지역, 추천 지역들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지역들에서도 이제 내 자본금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을 좀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직접 추진될 수 있는 주민 참여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는 지역들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지역은 항상 선호가 되는 지역이고요. 또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만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빠르게 선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예약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지역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1호선, 4호선 창동역 역세권입니다. 전용 면적 약 37제곱미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도봉구가 30년의 배드타운을 벗어나 교통과 일자리의 중심지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죠. 최근 서울시가 창동 차량기지 일대를 바이오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입지부터 시세까지 만나보시죠. 네, 맞습니다. 창동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인근 지역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드큐브를 비롯해서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들도 굉장히 고층 건물들과 신축에 대한 그런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는데 단순 그냥 신축 건물들이 아니라 업무타운이라든가 또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통단지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그런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 개발 호재에서 제가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창동역 인근 지역만 입지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중랑천을 따라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좋고 또는 4호선과 1호선을 따라서 두 개의 더블 역세권 이용하시기가 좋은데요. 앞으로는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GTX 신호선과 KTX가 바로 신설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GTX 신호선 같은 경우는 아직 착공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B노선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X 신호선은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GTX가 바로 창동역에 정차를 하게 되는 순간 GTX 수혜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들도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아파트, 그리고 반대쪽 라인에는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라인들은 재개발 라인들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에는 재건축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창동역에서요, 지금 인근 지역에 푸른색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이 30년 이상 된 주택들 밀집 지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년, 40년 재건축들을 바라보고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도 모아서 소규모의 재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동 역세권에서는 앞으로 주거의 환경들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창동주공 7개 단지 재건축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 추진 사항들도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노원과 그리고 창동 인근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들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 재건축 아파트들을 직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이제 투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아파트 재건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 주변 시세도 같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금 가격은 3억 초반대이나 3룸 빌라이거든요. 그런데 3억 초반대에 좀 낮은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4억대 투자 금액으로 이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대신에 이제 투자 금액이 뭐 2억, 3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나중에 차익이 굉장히 수익률로 다가왔었을 때는 좀 소액 투자로서 투자처로서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 7 광역 중심지로 이제 창동상계 지역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용산이라든가 뭐 잠실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송파 라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업무타운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미 300여 개의 문화기업들이 입주가 완료가 됐고, 시티큐브 같은 경우에도 완공이 돼서 이 주변 지역들의 높은 빌딩들에서 업무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창동 역세권 인근 지역의 농협 하나로 마트라든가 또는 창동 운동장 부지 지금 개발 사업들 같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통단지가 들어가고 아레나급 문화 공연장이 들어가고요. 또 노원역 인근 지역에는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로 업무 시설들과 오피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동역과 노원역 인근 지역을 이렇게 해서 개발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창동 운동장 부지는 아레나급 문화 공연장으로 개발이 됩니다. 착공이 들어갔고요. 이곳에 한류관광 메카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실시 협약을 맺었는데, 매해 이제 250만 명 정도의 예상 관람객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계속해서 2만여 석 정도의 아레나급 공연장이 이곳 창동 운동장 부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복합 상업시설들이 들어갈 노원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같은 경우에도 조성 사업으로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전 단계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가 아마 올 하반기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곳에 예술 산업 거점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라인에서는요, 이제 창동역은 GTX C노선이 예타를 통과하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창동역에서 단 4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삼성역이 구성이 됩니다. 삼성역과 양재역을 이동할 수 있겠는데요. 자,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개발 사업지로서 대규모의 메모드급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역까지의 거리가 앞으로는 1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광역 철도망이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창동역은 또 GTX에 더불어서 KTX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으로 발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이 조성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창동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서 개발이 된다. 지금 창동역 민자 역사 개발도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가 이렇게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에 막혔었던 그런 차량의 유입량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하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가 구성이 될 것이고요. 지상부는 수변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진출입도 좋아질 것이고 좀 공원의 사용들도 같이 함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자, 지금 3룸으로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약 4년 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상승했었던 서울시에서의 급상승했었던 그 상승기를 배제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액대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가 거의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3룸 가격 굉장히 역세권이지만 합리적이다. 그래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약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좀 잡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습니다.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볼게요. 네, 일단 이곳의 아파트를 좀 창동역 주변의 아파트를 살펴보면요, 1년만 봐도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역세권에 있는 신축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북권의 안정적인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초품화 단지도 있고요. 서울 외고도 인근에 있어서 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볼 지역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역세권입니다. 원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7제곱미터, 대지 면적은 약 22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선입니다. 서울은 강남북을 통틀어 한강이 집값을 좌우한다고 하죠. 이곳은 광진구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자, 마용성광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강변 마지막 남은 재개발 사업지로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을 제외하고는 이제 강북권 라인에서는 재개발이 구성이 됐었을 때 한강변을 바라보는 남향권이 조성이 된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사업지 투자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담동이라든가 또는 압구정이라든가 강남권 그리고 송파 라인과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그런 강남권의 진출입이 장점인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건대 입구역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2호선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회선하는 2호선 라인들 모두 다 정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는 뚝섬 한강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대공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도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대형 병원이라든가 건대병원 그리고 건국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그런 모습에서 굉장히 임차의 그런 모습들도 잘 갖춰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자양 4동이라든가 성수 전략 정비구역들은 이미 재개발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투자 금액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곳 자양 1, 2동 라인들이 지금 소규모의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구역에는 또 인근 지역의 재건축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이 지금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자양 2동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성수동과 건대 입구역 유동인구 상권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학가 이제 먹자 골목의 그런 상권들과 주상 복합 그리고 대기업 상권들이 같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0, 30대가 주된 수요층이긴 한데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지가 역시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잠재적인 호재로서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상철로 구성되어 있는 건대 입구역과 구의역, 성수역, 뚝섬역 라인들이 지하화되고자 하는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화가 됐었을 때 그 파급력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들도 2024년 올해 말에 12월 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지금 현재 광진구 통합청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리고 30층 규모의 대규모의 업무 빌딩이라든가 호텔, 컨벤션 센터 그리고 오피스텔들이 들어가고 대규모의 그런 아파트들 1,300여 세대 정도가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광진구의 구의역 인근 지역에서 광진구에서의 그런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파급력에 있어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올해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40층 규모로 개발이 될 것이고요.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동서울 터미널인데요. 이제 버스 노선에 중점적으로 해서 환승센터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단순 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이제 상업시설로서도 같이 함께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강변 수변 계획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자양동도 역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자, 모아타운으로 진행되기 굉장히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굉장히 평탄화가 잘 되어 있고 평지 지역에서의 그런 아파트 조성이 가능하고 또 그런 골목골목 길들의 구획 지정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이곳은 추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 또 주민 참여의 그런 모아타운 사업들이 성공하기에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자양 1동, 1구역 라인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추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룸이고요. 매매 금액은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실질적으로 시세는 3억 5천까지도 갔었던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대가 가장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세 시세는 3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광진구 자양동 초기 재개발 투자처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만나본 광진구 자양동 함께 웨이버스 복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의 아성을 잇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그중에서도 광진구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곳도 역시나 한강을 끼고 있는 자양동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서울을 순환하는 핵심 노선이죠. 2호선 구의역을 바로 앞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도보거리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7호선, 건대 입구역에 있는 7호선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 강변으로 이동을 하시면 동서울 터미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터미널에서 서울을 비롯한 서울의 외곽 지역들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쪽에 잠실대교를 건너면 잠실이나 송파의 업무지구도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도 역시나 앞에서 본 마포구와 비슷하게 젊은 세대, 2030 세대의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의 수요가 풍부한 곳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